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인데요. 남편은 저랑 동갑인 30대고 남편은 잘 나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는 시댁과도 사이가 좋아서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죠. 제가 지금 시모를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어쩌다 제가 시모를 모시고 살게 되냐면요. 어머님이 결혼 전부터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어머님을 많이 어려워하니까 먼저 나서서 이런 전화를 주신 적도 있으세요. 혜진아, 네가 저번에 만들어준 불고기 정말 맛있더라. 언제 한가할 때 같이 마트 가지 않을래? 무거운 것들 좀 사야 하는데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저는 바로 이 말을 듣자마자 지금 시간 된다고 하고 어머님을 만나뵈러 갔죠. 이렇게 시어머니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시댁으로 가서 요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날 어머님이 제 요리 실력을 엄청 칭찬해 주시고 잘해 주셨어요. 게다가 그날 어머님이 생각보다 많은 반찬을 싸서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장을 보고 음식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사이가 가까워져 가고 있을 무렵이었죠.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무심코 전화를 받아보니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라,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인데 어쩌면 좋니? 아들은 또 전화 안 받더라. 아들이랑 같이 얼른 와봐라. 그 당시에 저랑 남편이 각자 다른 방 안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다른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길래 서둘러 깨워서 병원으로 가자고 했죠. 남편이 잠결에 허둥지둥 나갈 채비를 하고 나온 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냐고 물어보면서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같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는데 시부께서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어머님은 주저앉아 울고 계시고 남편은 허망한 표정으로 눈을 감으신 아버님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며느리인 저도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어머님이랑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남편은 저랑 같이 살고 있었고 어머님보다 단단한 사람이라서 회복력이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니었어요. 그날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근무 시간은 웬만하면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로 이야기하는 편이었거든요. 전화를 받아보니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보,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많이 외로우신가 봐. 오늘 좀 오래 통화했거든? 당신도 보고 싶어하는 눈치니까 전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 많이 안 바쁘면 지금 해주라. 엄마가 좀 위태로워 보여. 남편이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전화를 끊고 곧바로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봤어요. 벨이 몇 번 울리자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잘 지내시냐고 물어봤는데요. 어머님은 평소랑 다르게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으셔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머님, 정말 잘 지내고 계신 거 맞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요즘 많이 외로우신 것 같은데 힘드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러니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아이같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도 같이 갈 걸 그랬다는 소리까지 하셔서 정말 충격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우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한테 억지로 괜찮은 척 하시는 게 다 느껴졌어요. 아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아직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네. 집이 너무 조용해서 어색하긴 하더라.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일해. 이러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셔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상의를 좀 해봤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어떠냐고 하니까 아들인 남편이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그러자는 말이 나와서 다음 날이 주말이라 시댁으로 넘어가서 시어머니께 일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 집이 훨씬 넓고 방도 많으니까 어머님 방을 따로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어머님이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에 내가 가도 괜찮겠니? 나 때문에 불편해지지 않을까? 게다가 며느리 넌 집에서 일하잖니. 민폐일 것 같아서 걱정이네. 시어머니께서 혼자 살기는 싫으신데 저희 눈치는 보이시나 봐요. 하시는 행동을 보아하니 저희랑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드렸죠.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같이 사는 게 더 안심이 돼요. 어머님이 그렇게 불편하시면 일단 같이 살아보고 다시 분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때 시어머니께서 잠깐만 신세 좀 지자고 하시길래 집을 정리하고 비어있던 방을 청소해뒀어요. 어머님을 위해 가구도 새로 장만하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화분도 몇 개 놔뒀는데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도 제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서 그러겠죠. 남편이랑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었거든요. 지금은 임신해서 집에서 재택근무 중이에요. 제가 임신하기도 했고 또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일할 때 간단한 간식거리도 챙겨주시고 정말 친정엄마 같이 잘해주셨죠.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제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일할 준비를 하는 편인데 어머님도 그때 일어나시더라고요. 원래는 9시쯤에 일어나셨는데 제 시간에 맞추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7시에 일어나면 부엌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마치 친정엄마가 학교 가라고 저를 깨우듯이 한 번 더 깨워주시곤 아침 먹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잠에서 깬 채로 식탁에 앉아 노릇하게 구운 토스트와 싱싱한 과일을 먹곤 했어요. 어머님이 그때마다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한다면서 제 손에 커피 대신 오렌지 주스를 지어주셨죠. 오전 10시쯤 되면 어머님이 방문을 살짝 두드려서 견과류, 요거트, 샌드위치 이런 걸 슬쩍 두고 가셨어요. 점심시간은 또 어떻고요. 시어머님께서 한식으로 한 상 가득 차려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된장찌개, 생선과 같은 음식이 항상 올라가 있었고 어머님이 손수 만드신 반찬이 한가득 있었어요. 저는 그럼 퇴근한 후에 저녁을 대신 차려드리고 어머님이랑 집안일을 나눠서 하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이번 주 내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다녀오시라고 했죠. 어머님이 여행을 가신 다음 날부터 퇴근한 후에 저 혼자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항상 잠궈두던 서랍이 열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남편과 어떤 여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여자아이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이 사진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남편이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 표정이 굳어버리더니 한참 뒤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사진 어디서 찾았는데? 서랍 안에 있던 거 아니야? 그 서랍을 어떻게 열었어? 남편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길래 저도 기분이 확 상해버렸죠. 결국 저도 좋게 말해보려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몰래 열어본 것처럼 이야기한다? 내가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부터 서랍이 열려 있었어. 내가 연 거 아니야. 남편이 제 말을 듣고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확인해 보더니 자물쇠가 헐거워진 거 보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 여자아이가 배다른 여동생이고 부모님 결혼 생활이 난잡한 편이라서 말하기가 그랬어. 아빠가 엄마 몰래 바람을 피우셔서 애를 낳아가지고 오셨거든. 심지어 그 애를 키우자고 하면서 데리고 오셨어. 아빠가 좀 강압적이고 무서운 편인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엄마가 바람 피운 아빠 아이 키우기 싫어서 가출도 했었는데 소용이 없었어.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느라 기댈 데도 없으셨거든.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형제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니 외면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경제적 능력이 없던 시모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정으로 돌아왔고
남편이 데려온 아이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키웠대요. 그러다 시부가 여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남편 말로는 여동생과 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도 자기 존재가 남편에게 약점이 될 걸 알고 굳이 나타나서 티내진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시부랑 바람 피운 여자이자 이복 여동생의 엄마가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여동생을 데려왔을 때 엄청 싫어했지만 시모한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연민의 감정이 생겨서 잘해주게 되었고 친하게 지내게 됐대요. 그리고 커갈수록 어른들의 잘못이지 우리 같은 자식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기 무섭게 일이 틀어졌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죠? 그런데 여동생이 엄마 눈치를 엄청 봤어. 엄마가 나한테는 안 그러더니 수진이한테는 성인 되면 나가라고 잔소리에 대서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떠나더라고. 아빠도 돌아가셨으니 엄마도 더 이상 눈치를 안 보신 것 같더라. 동생이 나갈 때 나한테도 괜히 나 같은 사생아랑 같이 사느라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어. 그래도 남편은 반이라도 한 피 줄인 동생이니까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연락처로 연락하고 그랬는데 연락도 잘 안 받았대요. 여동생도 남편이 연락하는 걸 내켜하지 않는 눈치라 결국 남남처럼 살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 말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가끔 동생이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랍장에 나온 사진을 보고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으며 아 맞다. 당신 여동생 있다고 했었지? 그 여동생이었구나 라고 말했었죠. 저는 예전에 남편에게 사라진 여동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부가 바람을 피워서 나와가지고 온 이복 여동생인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저는 남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게 불쾌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저도 일을 다 끝내고 퇴근한 남편이랑 같이 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남편 폰이 울려서 확인해보니까 수진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이복 여동생의 이름이 수진이었거든요. 남편이 전화를 바로 받고 나서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복 여동생에게 생긴 일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줬어요. 수진이가 같이 살던 놈한테 몹쓸 일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 그놈이 손을 휘둘러서 수진이를 심하게 다치게 했대. 결국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내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은 퇴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갈 곳이 없다는데 어떡하지?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나가길래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평소 이복 여동생에 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그런 참혹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러다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수진이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대. 울면서 얘기하더라. 퇴원하고 나서 안전한 곳에서 잠시만 쉬고 싶대. 제가 난감해하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무릎까지 꿇은 거예요. 제발 이복 여동생 몸 괜찮아질 때까지만 머물게 해달래요. 하지만 저는 이미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허락한다고 해도 어머님 허락이 필요해 보였고 어머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문제였어요. 이복 여동생이 집으로 들어온 순간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싸늘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해뒀죠. 난 괜찮은데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당신한테 들은 말이 있어서 어머님 눈치가 좀 보여.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복 여동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시모한테 예민한 문제니까 대놓고 이복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진 못했거든요. 전 거의 집에만 있는데 남편이 시모한테 무언가를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언제 말했을까 싶었죠.
설마 말도 안 하고 데려온 건가 싶었어요. 남편이 자꾸만 알아서 하겠다고 하길래 일단 남편에게 맡겼는데요. 그렇게 며칠 뒤에 이복 여동생이 짐을 싸들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얘가 왜 여기 있냐?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것을 집 안으로 들일 수가 있어? 지금 이 집에서 사는 나를 무시하는 거냐? 어머님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이복 여동생을 노려보는데 이복 여동생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물론 시모 입장에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어른들이 바람 피운 거지 솔직히 자식이 뭔 죄가 있겠어요. 이복 여동생이 그때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런 식으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웬만하면 혼자 지내보려고 했는데 같이 살던 사람이 해코지할까 봐 너무 무서워서요. 어떻게든 주소 알아내서 찾아올까 봐 혼자 있기 좀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나 봐요. 그때가 돼서야 이복 여동생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엄마, 얘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 잠깐만 머물다 갈 거야. 불쌍하니까 며칠만 있게 하자. 이렇게 내쫓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안 되잖아. 저도 주눅든 이복 여동생이 안쓰러워서 그러자고 한마디 거들었죠. 거기가 시댁이면 모를까 시모도 얹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니까 눈치가 보였는지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복 여동생과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요. 이복 여동생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제 또래 여자와 지내면서 이제 뭔가 시누이처럼 느끼게 됐죠. 아무래도 같이 살면서 아가씨라고 부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복 여동생을 시누이라고 부를게요. 시누이가 처음에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주고 자주 방 안으로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어 보이던 시누이가 친오빠랑 있어서 그런지 일주일 정도 후에 성격이 좀 밝아졌어요. 내심 보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쪽으로 엄청 신경을 쓰게 됐죠. 아무리 여동생이라도 남편이랑 시누이가 너무 과하게 친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좀 늦은 시간에 방 밖으로 나왔는데요. 시누이가 남편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누이가 남편 어깨에 기대 있으니까 신경이 쓰였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불편한 마음을 애써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참지 못했어요. 시누이가 갑자기 남편에게 귓속말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둘이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제 속에 타들어가고 있는데 시누이랑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둘 다 태평한 표정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대꾸하고 말았죠.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둘이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 누가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겠어?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남편 표정이 그제야 굳어버리더라고요.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꾸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더 얼척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가족끼리 친한 것뿐인데. 원래 수진이가 애정 표현하는 걸 좋아해. 귓속말도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고 피곤해서 기대고 있었던 거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오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요. 남매라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잖아.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해. 나도 둘이 그럴 때마다 기분 안 좋아. 제가 이러고 나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찮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야, 우리 가족은 원래 이런 식으로 자랐어. 수진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끼리 이렇게 가까이 지냈으니까 오해하지 마. 저는 남편이 해명을 해준 게 하나도 위안이 되지 않았죠. 여전히 마음 한켠이 불안해서 뭔가 더 캐물어 볼까 했는데요.
아무리 물어봐도 남편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보는데 어쩌겠어요. 그날은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렇게 신경이 쓰이던 와중 시모가 무슨 고민거리가 있냐고 물어보길래 이런 식으로 털어놓고 말았어요. 어머님, 안 그래도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남편이랑 아가씨 사이가 너무 가까워 보이지 않나요? 제 눈에만 그래요? 남편 말로는 원래 그렇게 친했다고 하는데 정말 예전에도 저렇게 애정 표현하고 그랬어요? 막 팔짱 끼고 어깨에 귀대고 귓속말하고 그러던데. 제가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어머님 미간이 바로 좁혀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역시 너도 이상하게 느껴지는구나. 사실 내가 저 애를 싫어하는 이유가 예전에 같이 살 때부터 찝찝했거든. 우리 아들은 원래부터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성격이라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만 저 애는 예전부터 우리 아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어렸을 때긴 하지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었어. 우리 아들이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생겼을 때 펑펑 울기도 하더라. 우리 아들이 챙겨줄 때마다 얼굴을 붉히고 있던 적도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제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설마 이성으로 좋아하는 건 아닐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글쎄 시모 입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너도 걔가 하는 행동 봤잖니? 그리고 그의 사생활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더라. 10살 많은 남자랑 동거까지 한 것도 그렇지 않아? 저는 어머님이 오버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맞장구 쳐주고 말았는데요. 그 뒤로 저도 모르게 신우이에게서 이상한 편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님 진짜 그렇게 행동한 건지 몰라도 신우이가 이상하게 남편한테 지나치게 달라붙는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남편과 신우이의 사이에 대한 의심은 계속해서 증폭했어요. 남편이 나가면 신우이가 뒤따라 나가거나 신우이가 나가면 남편이 뒤따라 나가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 남편이 없길래 밖으로 나가봤거든요. 발소리를 죽이면서 방문을 열고 나갔죠.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화장실에도 사람이 없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신우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는 걸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남편 목소리가 들려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괜찮아? 혼자 있는 게 좀 그래? 문틈으로 보니 남편과 신우이가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신우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일부러 이런 식으로 아는 척을 했죠.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왜 자다가 나와서 여기 있어? 아가씨는 왜 안 자고 있고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남편이랑 신우이 모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우이가 특히 더 움찔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그때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이랬는데요. 여보, 수진이가 아픈 것 같아서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 있어줬어.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남편이 같이 있어줘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말투로 바로 이렇게 반박을 했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가씨, 어디 아파요? 지금 같이 응급실 갈까요?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신우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곧바로 손살을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 정말 괜찮아요. 오빠가 호들갑 떠는 거예요. 정말 잠깐 좀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얼른 가서 주무세요. 저는 신우이의 말을 듣고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는 아니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니까 결국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랬죠. 오빠, 나 진짜 괜찮아. 별일 아니니까 오빠도 들어가서 자. 내가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지만 거기서 뭐라 따질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나서는 바람에 그대로 나오려고 했는데요. 문을 닫으려던 순간 신우이가 안도하는 듯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남편이랑 저를 내보내길래 뭐 하는 거지 싶었어요. 남편은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안방 침대에 앉아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리 물었어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 그 새벽에 왜 그 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얼른 자자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대에 왜 그 방 안까지 갔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아까 말했잖아. 동생이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들어간 거야. 별다른 이유는 없어. 남편 대답이 영 시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물어봤죠. 아가씨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아픈 것 같아 보이지 않던데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예 눈을 감아버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냥 동생이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그랬어. 그 방에서 혼자 있기 싫다고 하니까. 당신도 알잖아. 동생이 같이 살던 남자한테 그런 짓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거. 남편이 이러면서 잠이 들려고 하길래 제가 흔들어 깨웠죠. 제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했거든요. 그럼 내가 아가씨랑 방을 같이 쓸까? 방을 혼자서 써서 힘든 거면 나랑 같이 자도 돼. 그렇게 무서우면 밤마다 당신이랑 있는 것보다 나랑 있는 게 낫잖아. 역시나 남편이 제 예상대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순간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동생이 좀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당신 집에 얹혀 사는 거니까 아무래도 같이 자는 건 더더욱 그러겠지. 제가 이 말을 듣고 잠시 동안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겨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 신우이 사이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항상 서로를 찾아다니는 건지, 제가 불편한 티를 냈는데도 가까이 지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단 이날은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몇 주 뒤에 또 잠에서 깨어났는데 남편이 옆에 없는 거예요. 혹시 하는 마음에 제가 몰래 나가보니까 신우이가 울면서 남편을 껴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남편은 자기한테 안긴 동생을 자연스럽게 안아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저것들을 조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왜 둘이 안겨있냐고 말해도 저번처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믿고 있는 시어머니께 의논해 보기로 했어요. 그날은 남편이랑 신우가 껴안고 있는 걸 보고 그대로 방 안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했죠.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님, 어제 이상한 걸 봤어요. 남편이랑 아가씨가 서로 껴안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제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팔짱 끼고 기대고 귓속말하고 아주 난리라니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운을 떼자 시어머니께서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도 자기가 목격한 게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미주알 고주알 말을 해주셨는데요. 수진이 그것이 아픈 척하면서 아들한테 아주 다양한 걸 시키더라. 아들한테 뭐 사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쥐가 났다고 주물러달라고 하거나 방 안으로 은밀하게 불렀어.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해준 것 같은데 수진이 그것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 어머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남편이랑 대화를 해봐야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신우이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마침 이렇게 말문을 여는 거예요.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수진이가 원래 이번 달까지 있기로 했었는데 좀 더 있으면 안 돼? 이 말을 듣자마자 뚜껑이 열리고 말았죠.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신우이가 남편한테 여우짓하는 것도 꼴보기 싫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어요. 어제 아가씨가 당신한테 안겨있는 것도 봤어. 둘이 도대체 무슨 사이야? 둘이 남매라서 그렇다기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랑 동생을 왜 그렇게 보냐고 말하면서 이해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해명한답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나한테 안긴 건 얼마 전에 검진받은 결과가 나왔는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런 거야. 수진이랑 같이 더 살아보자고 한 것도 동생이 생각지도 못한 병이 생겨서 충격을 받았고 힘든 상황이니 이 집에서 더 살면서 동생을 보살피고 싶어서 그랬어. 그러나 전 이때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라 남편이 하는 말이 뭐든 간에 변명으로 보이고 의심이 됐어요. 남편은 신우이가 무슨 병에 걸린 건지 설명을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듣기 싫어. 저번에도 아프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기어들어온 거 아니야? 이번에도 아프단 변명으로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이러니까 남편이 저랑 말도 안 통한다면서 이야기하는 걸 포기하더라고요. 전 그때 신우이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만 남겨서 신우이가 결국 저희 집을 나가게 됐어요. 이날을 계기로 남편이랑 저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됐죠. 자꾸 냉전 상태에 있다가 남편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어디를 나가는 거예요. 특히 제가 외출만 했다 하면 제가 나간 후에 어딜 다녀왔다고 돌아오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수상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짰죠. 우리 엄마가 택시기사라서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거든요. 일단 엄마한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 얼마 전에 아가씨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집으로 핏이 났다고 했잖아. 그런데 아가씨랑 남편 사이가 너무 이상해 보여. 사이가 너무 가까워 보여서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제가 엄마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은밀하게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일단 엄마와 계획을 짜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죠. 일부러 금요일 밤 퇴근한 남편한테는 이렇게 말해뒀어요. 나 산부인과 가야 하는데 당신 피곤하니까 엄마랑 갈게. 모처럼 주말인데 당신 잠 좀 자야지. 엄마가 아침 일찍 가는 거면 같이 가줄 수 있대.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이 자기가 같이 가준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곧바로 알겠다고 해서 제가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급하게 집을 나왔는데요. 택시기사인 엄마와 산부인과를 가는 척을 하고 사실은 남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택시를 타고 있으면 티가 나겠지만 그날은 엄마가 평소에 몰고 다니는 택시차가 아닌 다른 자가용을 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거 봐라. 또 제가 외출을 하니까 내려오네요. 남편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로 향하길래 남편 차를 바짝 쫓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더 웃긴 게 이놈이 산부인과가 있는 건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부인과에서 나온 여자의 정체는 신우이였어요. 신우이가 글쎄 만삭인 거예요. 전 그날 했던 대화가 스쳐 지나가듯 생각났어요. 그때 저녁 시간이라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신우가 통통한 편이라서 배가 조금 나와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때 신우 꼽준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배가 나왔니? 설마 임신했어? 어머님이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셔서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젓가락질을 놓고 어색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 신우랑 안 좋은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어머님의 말을 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배가 나왔니? 관리를 좀 해야지. 임신한 거면 똑바로 말해라. 도대체 누구 애야? 어머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우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머뭇거리더라고요.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신우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임신한 거, 꼭 임신한 것 같죠? 사실 제가 똥배가 좀 심하긴 해요. 아무래도 식단 관리하고 운동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신우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신우 편을 들어줬죠. 어머니, 그런 말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냥 예쁘게 말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어머님 말대로 똥배가 아니라 진짜 임신이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 남편이 또 신우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난리를 쳤죠. 엄마, 차 돌려. 저놈부터 따라가, 얼른! 이러고 따라갔는데 남편 차가 어떤 집 앞에 세워졌어요. 숨죽여 남편이 내린 곳을 급습한 순간 기암할 광격에 털썩 주저앉게 됐어요. 남편이랑 신우이가 차에서 내렸는데 신우이가 거기서 자기 배를 부여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징징거리는 거예요. 오빠 어떡해? 다 괜찮겠지? 남편은 거기다 대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지켜주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신우가 또 남편한테 안기려고 해서 제가 순간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엄마랑 같이 뛰쳐나갔죠. 남편이 저랑 엄마를 보고 눈이 엄청나게 커지더니 이러더라고요. 뭐야? 당신이랑 장모님이 왜 여기 있어? 아니, 지금 당신 몰래 여기 온 건 이상한 이유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남편이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 오해를 안 하겠냐고요. 이때 저는 이성이 마비된 상태라서 신우한테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말았는데요. 그럼 왜 아가씨는 임신한 사람처럼 배를 붙잡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감싸고 있어? 아가씨는 왜 임신한 거 숨겼어요? 설마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아이라서 숨긴 거예요? 끔찍해서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지만 제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아이라는 건 남편의 아이는 아니겠지라는 거였어요. 그냥 그땐 남편도 너무 의심이 갔거든요. 시모는 여동생만 좋아서 난리치는 거라고 했지만 남편이 왜 대체 그렇게까지 여동생을 감싸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했고 설마 남편의 아이가 아닐까 하는 막장스러운 의심까지 했었죠. 남편이 그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신우이가 임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우이가 글쎄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있죠? 사실 계속 배가 불러서 나오길래 처음엔 똥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가 점점 커지니까 임신인 것 같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거든요.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랐지만 저랑 같이 살았던 사람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 임신 테스트기를 계속 해봤어요. 계속 임신 테스트기에 음성이 떠서 산부인과도 가본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초음파를 받아봤는데 제 뱃속에 아기가 없대요. 대신에 제 난소에서 낭종을 발견하게 됐어요. 신우한테 낭종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낭종은 난소에 나는 작은 혹인데 여성 중 4분의 1이 인생 중 한 번쯤은 앓을 정도로 흔한 산부인과 질병이래요. 하지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면서 제게 이러더라고요. 이제 수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 수술을 해주겠다는 병원이 없었어. 병원들이 어려운 수술이 될 거라면서 난감하다는 듯이 굴더라고. 수술한 병원에 수수문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수진이가 나가기로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는 거야. 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수진이가 직접 그날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했어. 더 이상 패기치긴 싫다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진이가 몸도 안 좋은데 혼자서 병원을 찾고 수술하고 이런 과정들이 힘들 것 같아서 좀 더 우리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던 건데 당신이 안 듣더라고. 제가 하필 그때 남편이랑 신우이 사이에 로야한 거죠. 남편이 그 이야기 꺼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했댔어요. 당신한테 설명을 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이 듣기 싫다 이래버리니까 말하는 걸 포기했어. 나랑 수진이가 서로 껴안고 있었던 것도 당신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수진이가 병원에 갈 때마다 수술 못한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전부 다 거절당하니까 겁을 먹어서 나한테 안긴 거라니까? 심지어 제가 신우랑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는 식으로 의심을 하니까 남편은 아픈 사람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저한테 크게 실망했대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식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남편은 동생을 내보낸 다음 동생이 지내는 집에 자주 들려서 돌봐주고 병원도 데려다 주었대요. 모든 사정을 알게 됐고 드디어 정신을 차린 저는 그제서야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거기서 이런 식으로 실토해버렸죠.
난 당신이랑 아가씨가 불륜 사이인 줄 알았어. 서로 껴안는 장면도 목격했고 나 몰래 방으로 가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길래 이상한 사이인 줄 알았지.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고백하니까 신우이가 남편을 몰래 불러서 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 숨겨달라고 했대요. 거기서 남편이 그런 거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픈 건 가족들한테 말해야 한다고 설득하느라 계속 방도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낭종이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신우이가 임신일 수도 있다고 걱정했대요. 그렇다고 임신인 걸 확정받는 건 무서우니 계속 산부인과 가는 걸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우이가 10살 많은 동거남이랑 같이 살았다고 했었잖아요. 자기를 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끔찍한 동거남의 아이를 임신하다니 신우이가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었대요. 전 그 말을 듣고 남편이랑 신우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해명을 했죠. 어머님이 아가씨가 하는 짓이 음흉해 보인다고 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어. 아가씨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해서 더 착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믿을 게 없어서 시모 말을 믿냐? 시모가 예전에도 미친 말을 했었대요. 신우이가 남편을 좋아한다는 둥 헛소리를 짓거려서 남편이 너무 피곤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사실 신우이 싫어해서 괜히 이상한 말로 모함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부가 신우이를 밖에서 나와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모가 신우이를 꼴보기 싫어했대요. 전 일단 시모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제가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죠. 어머님, 저한테 하신 말씀 사실 확인된 거 아니었어요? 이거 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아가씨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머님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아주 뻔뻔하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한 상태 그대로 이리 이야기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 집이 며느리 명의로 된 네 집이다니. 그래서 며느리 네가 수진이 저것을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붙어서 이간질을 한 거야. 저것이 내 눈에 안 띄었으면 해서 머리를 좀 쓴 거다. 왜? 시모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나니 신우이한테 더 미안한 거예요. 일단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시모 앞에서 신우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가씨 죄송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줄 몰랐어요. 전 어머님이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싫어해도 이런 거짓말을 하실 줄 몰랐죠. 제가 아주 전국을 찌르니까 시모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저한테까지 삿대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내셨어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니? 직접 보고 느낀 걸 말한 것뿐이야. 안 그래도 남편 상간녀 얼굴 생각나서 꼴도 보기 싫은데 이것이 감히 나를 망신줘? 시모가 이러면서 신우이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바로 말리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바람 피운 건 아버님인데 아가씨가 무슨 죄예요? 아가씨가 언제 어머님한테 대든 적 있어요? 버릇없이 군 적 있냐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시모가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선을 넘는 발언을 하셨어요. 너도 수진이 저것이랑 똑같은 년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상간녀 집안 편을 들어? 남편 상간녀 편 드는 거 보니까 너도 우리 아들 버리고 바람 피울 것 같네.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남편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남편이 웬만해선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쳤죠. 임신한 마누라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 나가. 나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어. 아무리 부모라도 손절해야겠어. 지금 당장 이 짐가방 전부 싸들고 나가.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 남편이 시모 방 안에 있었던 짐가방을 내던지더니 얼른 짐을 담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정신을 차렸는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저희들 눈치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진짜로 가? 내가 아무리 화를 냈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내가 홧김에 한 말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집안 어른인데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시모를 혼냈죠. 어머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진짜 실망스럽네요. 어머님이야말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뒤에 제가 현관문까지 열어주며 시모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까지 등 떠밀어서 나가라고 하니까 시모가 어쩔 수 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신우이한테 고개 숙여서 사과했죠. 아가씨, 죄송해요. 멋대로 오해하고 어머님 이간질에 넘어가서 정말 미안해요. 아가씨한테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저도 아가씨가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도울게요. 신우는 괜찮다고 했지만 열심히 발품 팔아 병원을 알아본 끝에 신우 수술을 해준다는 병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우를 지방에서 서울까지 데려가 큰 수술을 했고 그 수술 비용도 전부 다 제가 냈어요. 그리고 신우를 괴롭힌 동거남 있잖아요. 남편이 그놈 신고해라 설득했는데도 신우가 혹시라도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끝까지 신고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설득해서 신우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그놈 고소했죠. 결국 재판이 치러져서 그놈은 깜빵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신우이에게 했던 오해를 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애 낳고 몸조리 잘하고 있고 신우도 수술을 잘 받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신우 병문안도 가고 그랬죠. 시모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갑자기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저를 떠보더라고요. 며느라, 너 설마 아직도 남편 상간이어 집안 편 들고 있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나한테 어쩜 그럴 수 있니? 내가 젊은 시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시길래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니까 옆에서 제가 전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도 비슷한 전화가 왔대요. 우리는 그 뒤로 시모하고 확실히 연을 끊고 신우랑 가끔씩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은 건 처음이라서 사연글로 제보하게 됐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이간질 같은 말들 조심하세요.